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희망님이 써주셨어요. 요즘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생기는 걸 보면서 미국에서 중국이 경제 위기의 탈출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매집 중이니 중국으로 비트코인 다 넘기고 탈비트 시켜서 완전 붕괴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트 지분율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도 그렇고 예전처럼 비트를 통하지 않고 알트코인들을 살 수 있게 된 현 상황에서 언젠가는 사라질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발행시키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스테이블 코인은 일단은 지금 유동성 그리고 기관들이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런 코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기네가 기관 입장에서는 뭐 거래소라든가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을 믿고 자기네 그 고객들이 맡긴 돈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네 자기 자본 같은 거를 큰 돈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발행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탈비트 작업을 하는 것 같아서요. 이제 제 의견을 물어보셨고, 일단 비트코인을 중국에 넘긴다. 그리고 탈비트를 시켜서 중국을 완전 붕괴 시나리오로 몰고 간다. 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거래량이 보시면 지금 코인힐스 사이트를 가서 보시면, 예, 잠시만요. 코인힐스 사이트에 그 비트코인 거래량이 달러와 엔화가 이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위안화는 물론 최근에 좀 더 늘긴 했지만 예. 위안화는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에 중국이 뭐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보기는 좀 쉽지 않다. 비트코인 지금 국가 통화별 이제 비트코인 거래량이거든요. 코인힐스에 있는 보시는 것처럼 달러가 48%. 이제 달러랑 엔화는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어쩔 때는 이제 엔화가 좀 더 많아질 때도 있고 뭐 비슷한데 거의 대부분 이제 달러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달러로 48%, 엔화로 한 40% 가까운 39.33 돼 있고 나머지가 이제 그 외가 이제 12%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외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원래 3위였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브라질이 많이 늘었어요. 브라질이 많이 늘었고 저는 이걸 보면서 남미에서 좀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되는 브라질도 어떤 앞으로 올 경제 위기에 맞춰서 브라질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돈들을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암호화폐로 바꾸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헤아라 그다음에 이제 원화가 4위고 지금 3.23%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유로가 1.56%로 5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키도 이제 지금 환율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파운드 하고요. 러시아 루브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환율 부분에서 좋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안화는 지금 여기 순위권에 없어요. 위안화는 여기 밑에 있네요. 지금 20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중국이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뭐 주도할 거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이 부분에서 이제 의견이 달라질 수 있긴 한데 그렇다라고 보면 저는 비트코인과 뭐 리플, 스텔라 다 주도권을 미국과 이제 일본이 갖고 있다. 이제 일본도 리플을 많이 좋아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키드온 호구링님이 써주셨는데. 피켓이가 쭉 가는 상승 추세에 있는데 BSV는 차트가 수렴만 하고 있네요. 아니면 비켓 차트를 뒤따라가는 건지요. 비켓, 비트, 비골, BSV 순으로 볼 수 있을까요? 차트 이제 올라가는 순서를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일단 비트코인 SV는 제가 이제 어제 차트를 보려고 했는데 어제 못 봤잖아요. 어제 좀 다른 알트코인들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차트 설명드릴 때 BSV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음으로 메텔님이 써주셨는데요. 제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궁금하다고 하셨고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 이게 한 70% 정도 되고 나머지 자발트가 좀 많습니다. 자발트가 많고 나머지 자발트가 한 30% 정도. 그래서 지금 비중 많은 거는 비트가 이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비트 다음에
이제 이더랑 리플, 네, 이더 리플, 뭐 리플 약간 이더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다음 BK 이렇게 순서로 있고, 나머지 그다음에 뭐 이오스라든가 뭐 거래소 코인도 몇 가지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마법 천사님이 써주셨어요. 빅쇼트 영화를 BTV에서 1,400원 주고 봤어요. 며칠 전에 보고 오늘 두 번째 다시 돈 내고 집중해서 봤는데, 인간은 성선설이 아닌 성악설이 맞는 걸로. 마커바움이 S&P 신용평가사를 찾아가서 불량 서브프라임 채권 평가를 왜 AA 등급을 주냐고 따졌더니, 담당자가 은행이 원하는 등급을 안 주면 바로 경쟁사의 무디스로 가버린다는 장면이 제일 어이가 없었네요. 제가 어제 그 아시아나 항공 관련된 채권 관련된 얘기도 드렸고, 또 이제 지금 그 감사 부적절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불과 이제 며칠 전, 뭐 일주일 전에 그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관, 물론 증권사 있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증권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 유치를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시장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 고객들 유치하는 건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고, 또 안 그렇다고 하면 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옆에 다른 어떤 경쟁 증권사라든가 경쟁 뭐 평가사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또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 관계로 엮여있기 때문에. 벨리커트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브래드 피트였나요. 두 번째 보고 알아차림. 미국에서만 5조 달러가 증발하고 8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6천만 명이 집을 잃었는데 단 한 사람만 감옥을 갔다네요.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예, 단 혈압 주의하시고요. 예, 예전에 이제 봤었는데 저도 그래서 얘기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보다가 말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보긴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보긴 했었는데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P채널 박도영님이 써주셨어요. 잠시만요. 예. 어떤 이제 유튜버 분이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으로 물가 상승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부동산과 주식이 폭등해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이제 어제 이제 제가 이 박도영님하고 다른 분 또 이제 이런 요즘에 이제 최근에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보니까 또 특히 요즘에 유튜버에 가면을 쓰고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면 쓰고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이제 봤습니다. 쭉 봤고 일단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일단 의견이 다른 부분이고 뭐 자료는 똑같은 자료를 갖고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완전 극과 극으로 이제 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어제 차트 설명드릴 때 나스닥이라든가 다우라든가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채널 상단부를 따라서 계속 상승한다라고 하면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차트도 채널 상단부인 거 뿐만 아니라 차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저는 아래쪽을 이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얘기하신 거 중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베네수엘라에 제가 적어놨는데 영상은 틀지 않고요. 베네수엘라에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베네수엘라 이제 주가가 50만 배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50만 배 올라가서 그게 이제 5천억 원이 된 거예요. 5천억 원. 5천억 원이 됐는데, 야, 이거 봐라. 베네수엘라처럼 돈을 푸니까, 주식이 폭등하고, 100만 원. 이 흑수저가 5천억 원의, 금수저가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고, 돈을 풀게 된다라고 하면, 그 돈을 풀었을 때, 돈을 푼 것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경기가 부양되고, 그 풀린 돈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폭등하고, 부동산도 폭등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흑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주식시장에 있다.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보면, 베네수엘라 주식시장은 50만 배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상에 그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 링크를 걸어주신 영상에 베네수엘라 그 뭐였죠? 예, M2는 보시면
베네수엘라 이제 통화 공급은 20만 배가 올라갔습니다. 20만 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20만 배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내 돈의 가치가 그만큼 이제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20만 분의 1토막.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5천억 원의 가치가 얼마냐? 5천억 원의 가치가 20만으로 나눠보면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 이렇게 베네수엘라 통화 공급량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영상에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네수엘라 통화 공급량이 이렇게 20만 배, 최근에 제로에서 20만 배 늘었다. 근데 이게 제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로그가 적용이 안 된 차트다 보니까 이렇게 제로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 제로처럼 보이는 거고, 전혀 제로가 아니라 여기서도 계속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로그를 적용해서 보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지금 로그 이제 적용이 안 돼서 제가 이제 2015년도부터 2018년도 차트를 끊어서 이렇게 보면 2015년도, 2018년도도 제로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보시면 이게 적은 상승이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돈을 이렇게 계속 풀었던 거죠. 이렇게 계속 돈을 풀었고, 이렇게 돈을 계속 풀었는데 이렇게 돈을 푼 게 최근에 2018년도 이후에 워낙 많이 풀다 보니까 여기 이 상승률처럼 보이지 않는 거지, 이게 제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2012년도 후반부터 돈을 계속 풀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잘못된 정책을 피고 계속 돈을 찍어내면서 이거를 이제 어떤 외국 자본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자기네 자본시장을 개방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이제 부양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는 오히려 계속 망가진 거죠. 망가졌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더 많은 돈을 풀어내면서 차트는 이렇게 보이는 거다. 그렇지만 그 전에도 2015년도부터 2018년도도 계속 꾸준히 돈은 풀어왔었다. 예, 이렇게 풀어왔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물가 상승률은 100만 배, 100만% 올랐어요. 100만% 올랐다라고 하면 사실 주식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됐겠냐는 거죠. 내가 이제 먹고 사는 돈은 오히려 주식 투자한 것보다 2배 이상 2배, 3배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면 전혀 부자가 아닌 겁니다. 그 5천억이란 돈은, 내 통장에 찍혀 있는 돈은 5천억 원이지만 그 5천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실제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의 가치는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에 원래 갖고 있던 돈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100만 원이 250만 원어치 물건 살 수 있는 정도밖에 해지가 안 됐다. 그런데 과연 그게 거기서 그 베네수엘라 국민들, 내가 이제 100만 원 갖고 있던 걸로 주식 투자한 사람이 5천억 원 찍혀있다, 통장에 5천억 원 찍혀있다라고 해서 이걸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전혀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250만 원어치. 물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보다는 낫겠죠. 죄송합니다. 잠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낫겠지만 그 주식 투자를 한 거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내가 어떤 부분으로 해치를 해야 되냐? 당연히 베네수엘라 국민이었다라고 하면 달러라든가 오히려 엔화로 해치를 했어야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실제로 내 돈을 온전히 해지를 할 수 있다. 온전히 해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 베네수엘라 경제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2012년도부터 만약에 베네수엘라 경제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으로 해지를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달러보다 2012년도 비트코인 가격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가격 대비해서 어마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달러 대비해서 비트코인은 또 올랐죠. 또 베네수엘라 화폐 볼리바르 대비해서 또 달러가 올라갔기 때문에 달러 대 또 그 비트코인 상승률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가장 유리한 게 되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장은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돈을 풀어내서 돈을 풀어내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고 발생되고, 그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폭등하는데 주식시장이 폭등하면 우리는 다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그게 해지가 되지 않는다. 그 부분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우리나라는 일단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베네수엘라 주식시장 차트가 처음부터 올라간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네수엘라도 당연히 처음에 경제 상황이 꼬꾸라질 때는 먼저 주식시장이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졌는데 그 꼬꾸라진 상황에서 주식시장 차트가 빠진 상태에서 그 빠진 주식시장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금도 안 들어오고 뭐 국민들도 투자할 돈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침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서 그 주식시장을 부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 주식시장이 꺾이기 전으로 돌아간다라고 보면 당연히 그때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현금도 베네수엘라 볼리바르가 아니라 달러라든가 엔화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지금 베네수엘라가 돈을 이렇게 지금 찍어내기 전 단계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오기 전 단계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달러 엔화 암호화폐로 투자를 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나라도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경제가 뭐 그렇게 완전 돈을 풀어내서 중앙은행에서 말도 안 되는 돈을 풀어내서 이 경기를 끌어올릴 만큼 그 정도 위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주식시장이 채널 하단까지 내려오고 그 상황에서 뭐 정부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MMT로 이제 뭐 들먹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식으로 돈을 풀어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은 좀 낮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긴 하는데, 뭐 이제 그건 나중에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펴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건 뭐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주식시장이 아닌 거죠. 주식시장은 여기서 오히려 빠져야 되는 겁니다. 빠져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앞으로 돈을 풀어낼 거니까 주식시장, 부동산 사야 된다? 이거는 잘못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 골로 갈 수 있는 그런 거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호화폐, 그 다음에 엔화, 달러, 그리고 은화 이렇게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이거 댓글 여기 이제 쓰신 분 이 영상 댓글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너무 여러분들이 그 다른 이제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뭐 이제 이 부분에서 내가 주식 투자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내가 마지막 흑수저 탈출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해서 오히려 이제 갖고 있던 자산을 원화라든가 현금화했던 자산을 여기서 지금 주식시장으로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 야 이거 나중에 진짜 주가지수 1000포인트까지 내려왔을 때 과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뭐 근데 제가 일일이 다 거기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하여튼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JJ님이 써주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을 32개 보유하면 이자를 준다는데 거래소에 보관해도 주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써주셨고, 예, 거래소별로 이제 차이가 날 겁니다. 차이가 날 거고, 그 이자를 주지 않는 거래소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모든 거래소들이 거의 이자를 주는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자를 주는 거래소로 옮길 겁니다. 내가 이제 이더리움을 뭐 100개를 갖고 있는데 그 100개 이더리움을 A라는 거래소에 넣었더니 A라는 거래소는 그 이더리움 이자 부분 뭐 5%라고 하면 그 5%를 이더리움으로 다시 돌려준다라고 해요. 그러면 근데 뭐 B라는 거래소는 뭐 3%, C라는 거래소는 하나도 안 준다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C라는 거래소에 사람들이 이더리움 자산을 넣어놓지 않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C라는 거래소는 도태될 테고요. 나머지 이제 A라는 뭐 B라는 거래소가 남을 테고, 여기서도 누가 더 이제 고객한테 더 많은 어떤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좀 더 볼륨이 큰, 사이즈가 큰 그런 믿을 수 있는 거래소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저는 이제 그 거래소로 돈이 몰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돈은 이제 암호화폐가 되겠죠.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이오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 이런 스테이킹을 했을 때 이자를 지급해주는 이런 코인들을 지급해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은행들이 이자 주는 것도 다 제각각 주잖아요. 그리고 대출 이자도 사실 또 개인들 신용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런 것처럼 나중에 이제 암호화폐를 가지고 제가 대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도 이제 각각의 어떤 신용도라든가 개인 자산에 따라서 저는 이런 게 다 달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잠시만요. 다음으로 이제 크립토 리즈 리얼 파비뉴 님이 써주셨는데, 현재 비트코인 및 다른 암호화폐들은 기존 화폐 달러, 원화, 엔화 등등 환율로 가격이 측정되고 있는데, 만약 기존 통화 시스템이 붕괴된다면 기존 암호화폐의 가치 숫자적 수학적은 어떻게 측정되고 평가가 될까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금이나 달러 대체로 기축이 되어서 사토시로 측정이 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해주셨고, 예, 일단 지금 우리는 달러라든가 뭐 우리 각자 원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를 평가를 하죠. 물론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은 BTC 마켓에서 또는 이더
가치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법정화폐들은 대부분 이제 기축통화가 이제 달러기 때문에 뭐 달러와 엔화 이런 식으로 그런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investing.com 그 외환 관련된 시세를 보면 이렇게 법정화폐들은 뭐 달러라든가 뭐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엔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이제 달러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크립토님이 얘기했던 크립토리즈 리얼 파비님이 얘기했던 만약에 달러 가치가 진짜 종이 쪼가리가 되는 달러가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거의 베네수엘라 이제 볼리바르처럼 화폐 가치가 영원으로 이제 수렴한다라고 해서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는 당연히 그 기존의 달러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뭐 1000만 달러 얘기 나왔잖아요. 비트코인이 1000만 달러 하면 야 비트코인이 100억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만약에 그 미국이 진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그 MMT 이론이 뭐 주류 이론으로 정책이 돼서 발전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능한 거죠. 실제 그렇게 돈을 많이 풀어낸다라고 하면 베네수엘라의 달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승을 보이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 달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네수엘라 이제 볼리바르 가치가 떨어진 거라고.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 분모에 있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분모에 있는 달러 대 비트코인 차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제자리에 있는다고 가치는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모에 있는 달러 가치가 0으로 이제 급격하게 수렴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비트코인 분자에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제 급등을 하겠죠. 그러면서 100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1비트코인이 뭐 100억 뭐 150억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가치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수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요. 그럼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 이 달러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사토시면 사토시 기준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뭐 1사토시, 2사토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되면 뭐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금액을 우리나라 지금 예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3,000원, 뭐 5,000원 이렇게 안 하고 5.0, 뭐 3.0 이렇게 카페에서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커피 한 잔에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커피 한 잔에 뭐 베네수엘라 예를 든다라고 하면요, 뭐 100만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1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얘기하면 이제 너무 표현이 좀 이게 어려우니까 이거를 그냥 사토시 가격으로 뭐 10사토시 뭐 아니면 1000사토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바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토시 아까 여기 그 질문에 써주셨던 것처럼 사토시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가장 많이 쓰이는 코인이 리플이 된다라고 하면 뭐 리플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스텔라를 가장 많이 쓴다 그 나라에서는 그러면 스텔라를 기준으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리고 정상을 조님이 이제 코스피 차트 이제 물어보셔서 제가 어제 코스피 차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외토리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비트코인 거래량의 95%는 가짜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거래소가 그 거래량을 속인다는 거죠. 예.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0일 가상화폐를 전문으로 하는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현재 시장에서 알려진 비트코인 거래량의 95%는 가짜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바이낸스와 몇 개 거래소들은 이런 속이는 거래량 없이 실질 거래량을 가지고도 이제 세계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후발주자 거래소들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몸집을 좀 커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거래량을 가짜 거래량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자전거래, 거래량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사고팔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서 그게 마치 거래량에 포함시켜서 거래량이 이만큼 나오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세계에서 하루 동안 거래되는 비트코인 평균 2억 7,300만 달러, 약 3,095억 원어치인 것으로 추산됐다. 가상화폐 시세 사이트 코인마켓캡 등은 이보다 20배 이상 많은 60억 달러를 얘기를 했대요. 60억 달러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 3천억 정도가 이제 거래가 된다. 근데 이 3천억도 저는 적은 양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또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같이 지금 설명드릴 때 외톨이님 질문하고, 그 다음에 김세훈님이 써주신 내용하고 같이 보면요. 죄송합니다. 김세훈님이 아니라 림토시 나카모토님이 써주셨어요. 빗썸 거래소를 보면 대시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높던데 자전 거래일까요? 만약에 자전 거래라면 다른 코인도 아니고 대시만 이렇게 많이 자전 거래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 빗썸을 들어가서 보면 지금 제가 쭉 봤습니다. 빗썸 대시를 쭉 봤는데 차트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대시 30분 봉이에요. 30분 봉이고 보시면 이 시간대를 보면요. 새벽 2시부터 6시 반까지, 7시 반까지요. 이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거래량이 많다가 거래량이 바닥을 칩니다. 거래량이 많다가 바닥을 치죠. 계속 반복돼요, 이게. 새벽 시간에만.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잘 때,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할 때, 그때 자기들끼리 호가창에 띄워놓고 그냥 그걸 먹는 겁니다. 사고팔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 보시면, 일봉에서 보시면 대시 같은 경우 작년 11월 달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그 전에 거래량이 이렇게 바닥이었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이렇게 거래량이 없던 건 아닌데 물론 이 정도 이렇게 거래량이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 거래량이 거의 바닥에 이제 붙는 것처럼 보이는 만큼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 근데 이거는 인위적인 거다. 왜 인위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새벽 시간대만 이렇게 거래량을 만들어낸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빗썸인데, 이제 국내 거래소니까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새벽 시간에 많은 게, 이거는 자전 거래에 돌리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제 평상시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0.2개, 0.4개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근데, 보면, 새벽 시간대, 7시에 보세요. 7시에 보면, 그니까, 7시 한 반까지 이렇게 거래하거든요? 58개. 이거는, 이 10만 400원에, 그니까 실제, 시장 참여자들이 없을 때, 거래소에서 자기들이 매도 주문 58개 넣어놓고, 58개를 먹고요. 또 58개 매도 넣어놓고, 먹고.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58개씩. 아마 밑에 쭉 내려가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될 거예요. 58개, 59개 했던 것처럼, 계속 일정한 양으로 아마 새벽 시간대도 이런 식으로 계속 거래량이 62개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거래량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자전거래로 이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고 실제로 이제 아까 기사가 나왔던 것처럼 거래소들이 자신들 이제 몸집을 좀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외톨이님 이 주셨던 이제 기사까지 읽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김판이님이 20주 이평선 위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어제 뭐라고 썼냐면 20주 이동평균선이 내려와졌다는 이제 표현이 맞을 듯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20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요. 잠깐만요. 이걸 지워볼게요. 보시면 20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있고 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사실 지난주에 비해서 오르지 않았어요. 오르지 않았지만 옆으로 눕기만 했는데 옆으로 이제 누웠는데 옆으로 누운 상황에서 20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면서 오히려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에 안착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4시간 차트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차트를 이제 보여드린 김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지금 이 추세 라인이 깨졌습니다. 제가 계속 이 추세 라인만 지킨다라고 하면 상승 굳이 이제 하락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일단은 이 추세 라인을 오늘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 이탈된 상태에서 지금 회복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보시면 이 갈색 202평선 4시간 봉에서 일단 202평선 위에는 올려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02평선을 깨지 않고 빨리 이 추세 위쪽으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이제 MW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3,500달러 3,550까지 올라왔는데요. 3,550까지 시간이 좀 지난다라고 하면 3,570
한 3,600 이렇게 내려오면서 빠진다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좀 더 만약 세력이 개인들 멘탈을 완전 털어먹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린 이 추세 라인까지도 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빼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이렇게 되더라도, 저는 그래도 실제 시장 흐름이 꺾인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도요. 일단 왜냐면 이제 이 가장 강한 저항이었던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하고 깊게 눌러주는 거다. 근데 보시면 그 일봉에서 다른 알트코인들 보면 그 50일 이평선을 거의 대부분 지지를 받고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을 보면 50일 이평선이 지금 3,800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조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MW님이 얘기해 주셨던 3,500달러까지 빼기 전에 지금 이 정도 보시면 이 5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120일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을 보면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그냥 매수 관점으로만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이제 밑에 지지라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서 반등할지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손절을 하고 밑에서 받겠다?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보이는 거죠. 지금 20주 이동평균선을 보면 이렇게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지만, 이 20주 이동평균선을요 15주로 바꾼다라고 하면 15주는 이미 지금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15주는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15주 이평선이 돈다라고 하면 저는 비트코인이, 저는 그렇게 지금 일단 추세 라인이 그 단기 추세 라인이잖아요. 그 단기 추세 라인이 깨졌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이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김세훈님이 써주셨는데, 금일 이제 뉴스를 보니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 뮬러 특검팀이 결정적 한방을 찾지 못했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이전 H님이 러시아 스캔들 등으로 트럼프 재선이 힘들 것 같다는 언급을 했는데, 여전히 트럼프 재선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재선이 힘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물론 이제 기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트럼프 탄핵 얘기 나왔었고요. 그건 이제 기사에서 나왔던 얘기였고, 탄핵이 이슈가 될 때마다 저는 이런 주식시장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저는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다고 하면 이런 지금 문제들, 러시아 스캔들이라든가 포르노베오와 섹스 스캔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탄핵돼서 이게 아니라, 재선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이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올해 말부터 만약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 안 좋아진 어떤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재선에 실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때 이제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의견을 주셨어요. 뭐냐면, 오히려 만약에 주식시장이 빨리 빠진다라고 하면, 빨리 빠진 상황에서 올해 말까지 주식시장이 빨리 빠지고요. 내년 초부터 금리 인하라든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만약에 이 경기 상황이 빨리 극복이 된다라고 하면 2020년 말에 있을 대선에서 트럼프가 오히려 그런 경제 위기 상황을 잘 극복했다라는 걸로 인해서 그 재선에서도 또 당선될 수도 있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예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제가 말하는 게 꼭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저는 이제 이런 게 이슈가 될 때마다 시장에는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할게요. 마지막으로 MW님이 써주신 내용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달러 차트, 주봉 차트에서 20주 이동 평균선이 하락이 각도가 너무 가파르네요. 이러면 이제 200주 이평선이 아래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200주 이동 평균선 아래로 이제 20주 선이 내려온다는 거죠.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될지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부분 생각 여쭙고, 그리고 50주 이동 평균선이 120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와서 턴하려면 5월은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작년 10일부터 11월 12일 패턴이 역으로 한번 나와야 돌려 세울 것 같습니다. 주봉 MACD, RSI 상방 턴 확인이 되고요. 저는 이 작업이 4월 중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20주 이동평균선이 200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까봐 불안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제 내용이 이제 좀 포함되어 있는데, 보시면 지금 200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그려져 있지 않아서, 일단 200주 이동평균선은 지금 이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해드리는, 이거 지워볼게요. 다른 추세 라인들은 지우고요.
이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리는 라인하고 이제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200주 이동평균선은. 일단 여기서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주 이동평균선을 20주 이동평균선이 깨는 거 아니냐. 지금 20주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깨려면 어떻게 하면 깨지겠느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저는 횡보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깨질 수 있는 겁니다. 예,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평균값을 갉아먹기 때문에 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15주 이동평균선을 본다라고 하면 그 15주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돌려 세웠나? 15주 이동평균선이 보시면 이 15주 이동평균선 위로 비트코인이 안착한 이후에 이때 2월 24일입니다. 이때 이후에 양봉을 세 번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때 보시면 3,700달러에서 지금 4,000달러, 4,07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3,700에서요 4,000달러 부분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15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다가 멈추고 지금 돌려 세워서 돌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0주 이동평균선을 돌려 세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앞으로 이제 한 3주, 4주 동안 15주 이동평균선을 돌려 세웠던 것처럼 한 달러로요. 지금 3,900달러, 4,000달러 부근 되는데 한 4,200에서 4,300달러 정도까지 천천히 올라와 주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20주 이동평균선을 돌려 세울 수 있다. 200주 이동평균선 닿기 전에 돌려 세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50주 이동평균선은 이제 120주 이동평균선과 데드크로스가 날 거예요. 날 건데 이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여기서 이제 난 다음에 다시 골든크로스 돌리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걸릴 건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시장 흐름이 빨리 올라간다라고 하면 3개월 정도 안에도 50주 이동평균선도 저는 돌려 세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의견 그리고 또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